2015년 감리비 사업관리에 대해서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년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참석하시면 좋고요. 자, 일단은 감리비 사업관리 부분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PMP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PMP와 관련된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는 이제 있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체크해서 다 맞는 식으로 가시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어떤 발표한 가이드와 관련된 거. 그 가이드와 관련된 거는 도대체 이 가이드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이드라는 게 한번 출력하면 막 책 한 권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딱 그대로 외운다라는 건 좀 힘들고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가이드가 출제가 되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출풀이를 볼 때 여기에서 등장하는 가이드의 이름부터 체크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출풀이를 봐서 가이드가 뭐가 등장하는지 가이드의 명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맞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감리해설서겠죠. 그죠? 감리해설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자, 한번 봅니다. 1번 문제. 학습을 위한 수평적 조직. 그죠? 수평적? 우리 무슨 말이에요? 좀 우리가 다 동등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거 PMP의 구조 나온 문제죠. 수평적 조직 설계와 효율성을 위한 수직적 조직 설계 중, 그죠? 수직적 부장, 차장, 이렇게, 예. 설계 중, 학습을 위한 수평적 조직 설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맞는 거를 체크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점수 주는 거, 이런 거 틀리면 이제 그만해야 돼요. 자, 많은 수의 팀과 태스크포스를 잇는 경우, 그죠? 수평적 조직이 적합하다. 그런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수평과 수직적 조직은 학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동등한 거, 수직, 부장, 차장, 우리 일반 회사, 그죠? 그거의 장단점 생각하면 그냥 맞는 거고요. 자, 2번. A기업의 CEO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 시 얼마만큼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절감될지 알아보려면 어느 지표를 빠르게 확인해야 되는가? 그죠? 그게 VAC입니다. 자, 거의 더 알아보기 한번 봐보세요. VAC 뭐예요? 종료 단계 절감 혹은 초과 비용. ETC 남은 작업의 비용. EAC 현 시점으로 예측한 전체 비용 등등. 그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이게 PMP에 나오는 거고 계산식까지 분명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들의 의미가 뭡니까? 계획 대비 실적의 차,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 차이라는 건 계획에는 요 시점까지 얼마를 쓰기로 했는데 현재 쓴 돈이 얼마냐, 이 차이를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CV라고 하고, 이걸 백분율로 하면 CPI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스케줄로 하면 SV, SPI라고 하는 거고, 이 계산을 한 다음에 내가 남은 작업, 그건 ETC,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십시오. 자, 03번 문제. PM복 제5판 PM복 5죠. 이제 요즘 5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뀐 지 꽤 됐어요. PM복도 5년 단위로 바뀌는데요. 지금 아직 2년 더 남아 있습니다. PM복 가이드 5판에서 프로젝트 범위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범위 관리는 범위의 정의, 요구사항의 수집, WBS 순으로 된다. 틀렸죠? 범위 관리는 뭐예요? 범위 계획, 요구사항. 그죠? 그 다음 범위 정의, WBS. 그죠? WBS 작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 교재 WES가 아니라 WBS입니다. WBS. 요게 PM복 에디션 5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에디션 4는 이거였어요. 범위 계획, 범위 정의,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안에 요구사항과 WBS 이런 부분이 딱 들어갔죠. 네, 그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4번입니다. 팀 개발을 위한 모델 중에 하나인 터크만의 사다리의 5단계 중 표준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터크만이라는 말은 모를 수 있지만, 더 알아보면 형성기, 준비기, 표준화, 수행, 해산이라는 건 뭐예요?
PM복에 나오는 팀 개발 프로세스, 팀 개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 맞는 것만 찾으려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팀을 형성하고 팀 지원, 팀을 지원하고 행동과 업무 습관을 조율하는 시작 단계다. 그래서 형성기, 준비기, 표준화, 수행, 해산.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PM복 가이드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번 품질 감사 활동은 프로젝트가 조직의 정책과 프로젝트 정책, 프로세스의 절차를 따르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이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보면 감으로 오시겠죠. 앞에 두 줄 읽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끝만 다음 중 품질 감사의 목표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현 중인 우수 및 모범 사례. 품질 관리할 때 이런 거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4번. 모든 부적합과 격차, 결점을 식별한다. 그렇죠? 오류 찾아내라. 맞죠? 그 다음에 조직 및 산업 내 유사 프로젝트의 도입 및 구현 모범 사례. 그죠?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가나나나, 다나. 자, 그 다음에 생산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를 되도록 프로세스 구현을 개선하는 방법. 당연히 맞고, 조직의 교훈과 저장소의 기여도. 당연히 맞죠. 그래서 모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계획을 수립할 때 리스크 계획서에 포함되어 할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사실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계획서에는 꼭 이게 없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나마 가장 이라는 관점으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의 범주, 그죠? 범위, 발생 확률과 영향도,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자, 무슨 말이에요? 계획서라 하면 그 목표, 범위, 조직, 책임과 역할, 그 다음에 위험관리 프로세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위험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기에 레벨을 그냥 대충 봐보세요. 안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그러면 꼭 넣으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자, 7번입니다. 식별된 리스크 계량을 위한 분석은 정량적인 분석과 정량적이라는 건 영향도 수치하는 거고, 정성적이라는 건 우선순위를 하는 거죠. 정량적인 분석 방법 중 모든 불확실한 요소를 기준값으로 놓고 각 프로젝트 요소의 불확실성이 검토 대상에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뭐예요? 민감도죠.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민감도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대충 딱 보면 여기서 느껴야 돼요. 종속 변수를 하나 두고 독립 변수를 바꿨을 때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게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이 7번까지의 문제도 완벽하게 PMP의 문제. 지금까지 1번부터 7번은 전부 다 PMP에 있는 문제였고, 여태까지는 다 맞는 걸 찾으라고 그랬지만, 그죠? 대부분 다 맞는 거 찾으라고 그랬죠. 아까 리스크 빼놓고. 자, 그 다음에 8번.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리스크 통제 프로세스와 관련된 활동으로, 그죠? 거리가 먼 것은 위험을 통제한대요. 이것도 완전한 PMP인 거죠. 자, 그래서 통제는 예비비 사용 규약과 결정인 거고, 리스크를 통제하니까 대응 계획의 구현 여부를 감시한다.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위험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위험을 식별한다. 프로젝트 과정이 계속 유효한지. 왜? 위험이라는 건 변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니까. 그러니까 4번까지는 맞는 거죠. 예비비 이 내용은 리스크와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자, 9번입니다. 수행될 프로젝트를 분석해보니 불확실성이 낮고 복잡도가 낮고 기술 표준을 채택하고, 문장이 뭐 낮고 채택하고 억지로 문장을 만든 느낌이잖아요. 기간은 단기이고 규모는 작고 차별성은 낮음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기능 조직 뭐죠? 그냥 유지보수팀, 프로젝트 조직, 그냥 프로젝트 하는 팀 두 개 합쳐서 하는 거 뭐예요? 매트릭 조직.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누가 더 권한이 세냐에 따라서 강한 매트릭, 약한 매트릭. 그죠? 이거 PMP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복잡성도 낮고 불확실성도 낮고 단기이고 규모도 작고 사실 차별성도 낮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조금 쉽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기능 조직의 내용이 맞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이거를 외울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 기능 조직, 어렵고 복잡한 거 프로젝트 조직,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과거 자료가 없거나 활동 소요 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신제품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 활동의 소요 시간을 3점으로 1점으로 측정하는 건 CPM, 3점으로 하는 건 퍼트. 그죠? 퍼트의 계산식 어떻게 돼요? 낙관치 더하기 4 곱하기 최빈치 더하기 비관치 나누기 6. 가중 평균의 요 정도를 구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3점 추정법 활용하여 프로젝트 활동 소요 시간 예측 시 고려되지 않는 것은 뭐냐? 최소 시간 없죠? 그죠? 낙관, 비관, 최빈치는 맞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미 해군의 미사일 발사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걸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퍼트인 거고, 경험이 많고 과거 자료가 많은 건 1점 추정 방법인 CPM을 쓴다. 그죠? PMP의 내용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우면 아주 한참 부족한 겁니다. 어려우면. 자, 11번. 프로젝트 수행 특징상 방대한 정보 및 수많은 수신자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때 의사소통 방법은 뭐냐? 유인식, 이거는 이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 해설의 첫 번째 줄에 밑줄 하나 거두세요. 프로젝트 방대한 정보나 수많은 수신자 간의 정보 의사소통은 유인식, 그죠? 대량의 정보와 그룹으로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전달식, 대화식, 통보식,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예. 요거는 이 이상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팩트만 알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는 활동 중 프로젝트 성과 모니터링은 프로젝트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및 프로젝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다음 중 프로젝트 성과 모니터링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자, 범위 일정 원가, 비용의 기준선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이 통제선인 거죠. 왜? 우리는 범위와 일정과 비용을 갖다가 통합해서 관리해서 프로젝트를 측정하는 언드 밸류를 기반으로 하는 게 PM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3번, 4번은 무조건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2문제를 푸는데 이 12문제 전체가 뭐였죠? PMP였죠. PMP 부분은 100점이어야 돼요. PMP 부분은. 그 다음 넘어갑니다. 13번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이에요. 이제 뭔가 지금 문제의 체계가 딱 바뀌었습니다. 그 느낌이 오시죠? 이제 PMP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감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거를 찾아라 이런 거죠. 틀린 것은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리 기준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보죠. 감리 대상의 사업비가 20억 미만이고 6개월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단계 감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원래 그냥 감리는 설계 단계 감리, 종교 단계 감리 이랬었는데 3단계 감리를 하면서 요구사항 단계 감리, 설계 단계 감리, 종료 단계 감리 이렇게 됐습니다. 요구사항 단계 감리는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도출했냐, 요구사항을 상세화했냐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도출했냐가 포인트인데 모든 사업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작은 것까지 요구사항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2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그죠? 미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점수 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14번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에서, 그죠? 종료 단계의 과업 이행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2번 보죠. 현장 감리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더라도 중대 결함이 아닌 단순 결함은 적합을 한다, 부적합입니다.
보완되지 않은 부적합인 거죠. 보완되지 않은 걸 어떻게 적합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당연히 2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상식으로 종료 단계 감리는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단하는 거고, 검사 기준서에 나와 있는 검사 항목과 판정 방법을 기준으로만 딱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적을 확인한 다음에 적합을 때리는 거지, 증적을 확인하지 않고 적합을 때리는 건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15번. 여기까지는 점수 주는 겁니다. 전자정부 사업의 위탁 관리에 대한 규정 딱 있죠. 이제 뭔가 바뀌었습니다. 감리 기준서가 아니에요. 해설서가. 규정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전자정부 사업 관리자의 업무 중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전자정부 사업 관리 업무 현업부서의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의 조정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해설을 보죠. 계획과 집행과 사후관리 그 밖의 계약사, 계획은 말 그대로 기획하는 거고, 집행은 위탁을 관리 감독하는 거고, 사후관리는 하자보수하거나 교육하거나, 그죠? 이렇게 큰 틀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16번부터 하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읽기에도 맞네요. 자, 그래서 바로 해설로 보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보면 장기 계약, 인력관리에서 사업자는 정보화 사업 단계별, 그죠? 요구사항, 분석 설계 등의 과업의 완료, 완료된 경우 그 사실을 행정기관 서면으로 검사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죠? 요 내용까지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에 따른 착수 계획, 감리 시점에 사업관리 감리 사업관리 감리 영역의 점검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사업관리 이 프로젝트를 다 하는지, 우리가 감리 프레임워크 어떻게 돼 있죠?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처음에 감리 사업의 유형, EA, ISP 소프트 개발, DB 구축, 운영, 유지 보수. 그 다음에 감리 영역이죠. 사업의 유형, 감리 영역. 감리 영역 뭐예요? 개발은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조, 품질 보증, 사업 관리. 감리 관점 뭐예요? 산출물, 절차, 그 다음에 원래는 성과인데 이게 감리가 바뀌면서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영역도 사업 관리는 다 하는 거죠. 사업 관리는 프로젝트 관리를 똑바로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범위 관리 봐야 되고 일정 관리 봐야 되는 거죠. 단 여기의 사업 관리는 저겁니다. PMP가 아니에요. 실제 감리, 현재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인 거예요. 그래서, 니네 이 RFP의 금액 타당해? 이런 거 안 봅니다. 이런 거는 우리의 감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일정 관리, 그 다음에 범위 관리, 이거는 맞는 거고요. 비용 관리 체계의 적정성은 사실은 감사가 하는 거예요. 감리가 아니라 감사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전자정보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서 모바일 전자정보 서비스 웹 호환성 진단에서 동작할 수 있는 진단에서 동작 호환성 확보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래서 3번이죠. 크로스 브라우징, 호환성이니까. 크로스 브라우징 그래도 되고, 멀티 브라우저 그래도 되고, 그리고 3종 이상의 브라우저. 그죠?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가 브라우저와 관계없이 돌아야 된다. 근데 모든 브라우저 다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이상이 없으면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그 브라우저는 뭐냐? 기술적 시장 규모와 관계없이 기술적 제약이 없는 브라우저입니다. 이 말 알아두세요. 시장 규모와 관계없이. 익스플로러 많이 쓴다고 걔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기술적 제약이 없는.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 19번입니다. 관한 일반 기준에서 그 사업 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1인의 생산성 FP 1000 이하, 그 다음에 1000에서
1999, 그 다음에 2000, 3000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거는 뭐 요대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대로 확인을 두시고요. 자,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보면요. 웹 호환성 나왔죠. 안 나왔지만 웹 접근성 있겠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있겠죠. 감리 가이드 나왔죠. 그죠? 일단은 요 네 개가 사실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사업관리 영역에서 PMP를 제외한 영역 중에 좀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이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이요. 자, 그 다음에 행정 데이터베이스 표준. 왜? 지금 이거 뭐 하냐면요. 감리 계획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감리의 근거. 첫 번째, 정보시스템 감리 해설서 버전 3.0, 행정 데이터베이스 기준, 웹 보안성 준수 가이드, 웹 접근성 준수 가이드, 개발 보안 가이드. 이렇게 딱 우리가 어떤 가이드를 보고 이 감리를 할 건지 목록이 있어요. 감리 계획서에. 그 목록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 행정 데이터베이스 표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장애 요인 중 복구 목표 시간이 가장 긴 것은 뭐냐? 저장장치의 손실. 당연하죠. 저장장치. 복구하기 어렵죠. 기계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 뭐 저장, 해커, 바이러스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봐도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자, 21번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트 유형,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포맷의 권고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HWP, XML,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있어요. 구분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RDF라는 거는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인데, 이거는 시멘틱 웹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RDF는 엑셀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RDF를 떨군다라는 건 엑셀 형태로 떨군다. 근데 여기에서 관련된 그 기술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RDF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 써도 돼요. 시멘틱 웹, OWL, LOD, Linked Open Data, 공공데이터 개방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PDF는 안 됩니다. 자, 3번이 되는 거고. 22번 자원평준화.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일이 많으니까 균등하게 나누자. 그죠? 자원평준화인 거고. 자원평준화, 우리 PM복에서 일정 단축 기법 뭐가 있죠? 클래싱과 패스트 트래킹. 이것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자원평준화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4번인데 한번 보죠. 프로젝트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경우 공정 압축보다는 자원 중첩 단축법을 먼저 시행하는 게 좋다. PM복에서 권장하는 일적 단축 기법은요, 클래싱입니다. 자원을 투입해서 일정을 단축하는 게 리스크가 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문에 있잖아요. 자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딱 박혀 있죠, 지금.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23번.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에서 윤리 강령의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중 정보시스템 감리원 본인이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위협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걸 이기적 위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검토, 유착, 더 알아보기요. 압력 위협, 여기까지 읽어보십시오. 자,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 그죠? 소프트웨어 재개발비의 변경률 산정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은, 자, 코드 변경률은 설계 변경률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아니죠. 설계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상식으로 봐도 압니다. 자, 넘어갑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시정조치의 세부 절차. 우리가 시정조치 대충 어떻게 하죠? 감리가 끝났어요. 감리 종료 보고예요. 그럼 사업자가 시정조치 계획서를 만들고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 계획서를 감리회사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대로 사업자는 조치를 하고, 그럼 조치 완료를 하고 완료 보고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현장에 감리원이 가서 그대로 제대로 했는지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를 보내고 끝내는 겁니다. 이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을 보면 시정조치 결과 확인 계획을 공유하고 시정조치 계획 결과를 확인하고 상호 검토하고 면담하고 미조치, 오조치 여부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자, 지금까지 감리 및 사업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또 완전 초보를 강의로 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PM복
가이드. 그 가이드 중에 뭐예요? 감리 가이드. 예, 그게 1등인 거죠. 감리 가이드가 제일 1등인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웹 호환서, 웹 접근성, 개발 보안 가이드. 개발 보안 가이드는 뒤쪽에 나오겠죠? 이렇게 보안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 그죠? 그 다음에 감리원 윤리 가이드. 원래 윤리 가이드는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한 2년 전부터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할 때 컬럼명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행정 데이터베이스 표준 가이드,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해 두셔야 되고, 내가 체크한 리스트 외에 다른 가이드가 나왔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공부를 해두면 뭐 2개 정도, 3개 정도, 최대 3개 정도는 틀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 이상 본인이 틀리면 지금 본인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완벽하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다라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예만 들어드릴게요. 너무 이제 설명 자체가 팩트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완벽하게 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PM복이에요, PM복. PM복이라는 건 범위관리, 일정관리, 비용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뭐 구매관리, 위험관리, 뭐 등등으로, 이해관계자관리 등등으로 되어 있다. 범위관리라는 건 범위를 계획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WBS를 생성하고, 그죠? 이게 쭉쭉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정관리라는 건 두두둑. 일정관리에서 스케줄 작성에서는 AOA 방식과 AON 방식이 있다. 그죠? 그래서 AOA는 하살표 위에 액티비티명을 쓰고 AON은 노드 위에 액티비티명을 쓰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걸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하고, 일정 다툼 기법은 패스트 트래킹과 패스트 트래킹, 클래싱, 그 다음에 리소스 라벨링이 있고, 이 세 개의 장단점. 예. 그 다음에 이거 외에 크리티컬 체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용성을 고려해서 일정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잡혀 있어야 돼요. 감리 수행 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강의 도중에 얘기했지만 감리의 사업의 영역, 그 다음 사업의 유형, 감리 영역, 그 다음에 감리 관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 틀이 딱 잡혀 있어야지 이 감리 및 사업 관리에서 문제도 빨리 풀고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점수 딸 때에서 못 따면 결과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수를 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 과목과 보안 무조건 따는 겁니다. 요 과목과 보안은. 그리고 DB는 때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DB가 사람들이 잘하니까 DB 쉽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SQL 나오고 이 텍스트로 해서 SQL 아무리 잘해도요, 저도 SQL 날국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엔 날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종이로 하는 거랑 실제 커맨드 치면서 탁탁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종이로 푸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맞을 때에서 맞자 이거죠. 물론 소프트웨어 공학도 점수 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은 딱 잡아야 돼요. 딱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